어제 새벽 60년 넘게 건강하게 지내온 김씨 할아버지가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곧바로 찬물로 세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 경력의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고령자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 중에 아침 기상 직후 잘못된 행동으로 큰 위험에 처한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10분에서 30분은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을 안전하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직접 경험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아침에 일어난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과 그 이유, 그리고 올바른 아침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일어난 직후 몸의 상태. 우리 몸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일종의 휴면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며 체온도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이 휴면 모드에서 활동 모드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전환 과정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심혈관계가 완전히 정상 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눈을 뜨고 난 후 최소 20에서 30분 정도는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이 정상 리듬을 찾는 데 필요합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박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8세 박 할머니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곧바로 찬물로 세수하고 운동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셨는데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함께 사는 딸이 빠르게 발견해 병원으로 모셨고 검사 결과 일시적인 뇌 허혈 발작이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차가운 물의 자극으로 인한 급격한 혈관 수축이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침 기상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갑자기 벌떡 일어나기. 많은 분들이 알람이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지러움, 실신, 심한 경우 뇌 손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2세 최씨 할아버지는 매일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일어나다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이후 검사에서 기립성 저혈압 진단을 받으셨죠. 올바른 방법은 알람이 울리면 먼저 5분 정도 침대에 누운 채로 깨어 있다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은 자세로 1, 2분 정도 있은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면 몸이 중력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찬물로 세수하거나 찬 음료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로 세수하거나 찬 음료를 마시는 것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차가운 자극은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 혈압 상승을 유발하고 이미 충분히 깨어나지 않은 심장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55세 이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약했던 이 씨는 어느 날 아침 찬물을 마신 직후 심한 흉통을 느꼈고 검사 결과 경미한 심근경색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수도 미지근한 물로 하시고 20에서 30분 정도 지난 후에 샤워나 목욕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곧바로 격렬한 운동하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은 아침에 완전히 깨어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육이나 관절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혈관계 위험입니다. 아침은 혈전 형성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며 이때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상승합니다. 70세 김 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산책을 하셨는데 어느 날은 더 건강해지고자 가벼운 조깅을 시도하셨습니다. 불과 5분 만에 심한 흉통과 호흡 곤란을 느끼셨고 다행히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병원에 오셔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검사 결과 일시적인 심장 허혈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운동은 기상 후 최소 1시간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고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아침 약 공복에 복용하기. 일부 약들은 공복에 복용해야 효과가 좋지만 많은 약들은 오히려 공복에 복용하면 위장에 자극을 주거나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일부 항생제 등은 공복에 복용하면 위장 점막을 자극해 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5세 정 씨 할머니는 관절염 약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드셨습니다. 몇 개월 후 심한 복통으로 내원하셨고 검사 결과 위궤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복용 방법을 식후로 바꾸고 위장 보호제를 추가한 후에는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죠. 약은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에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면 최소한 물 1컵과 함께 드시고 가능하면 아침 기상 직후가 아닌 30분 정도 지난 후에 복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카페인 섭취하기.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을 깨려고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장과 혈관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 이미 아침에 변화하는 심혈관계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58세 장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진한 커피 2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신 직후 심한 두통과 함께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을 받았고 검사 결과 일시적인 부정맥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싶으시다면 기상 후 최소 1시간 정도가 지난 후 가벼운 아침 식사와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한 에스프레소보다는 카페인 함량이 적은 음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상 아침 기상 직후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30년 경력의 의사로서 추천하는 건강한 아침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기.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5분 정도 침대에 누운 채로 깨어 있습니다. 이때 심호흡을 몇 번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 앉은 자세로 1, 2분 머무른 후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 환자 중 75세 오씨 할머니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여러 번 넘어져 병원에 오셨는데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에는 더 이상 넘어지는 사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밤새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소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신체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찬물은 피하고 실온이나 약간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68세 김씨 할머니는 아침마다 입이 마르고 두통이 있다고 호소하셨는데 기상 후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에는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침대에서 일어난 후 격렬한 운동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을 5에서 10분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굳어있는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2세 박씨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다고 호소하셨는데 간단한 전신 스트레칭을 권해드렸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가벼운 아침 식사. 아침 식사는 너무 과하지 않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죽, 오트밀, 삶은 계란, 과일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소화 기능이 젊은 시절보다 떨어지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65세 최 씨 어머님은 아침에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하셨는데 식사량을 줄이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바꾸니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약은 의사 지시에 따라 복용. 만약 아침에 복용해야 할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대부분의 약은 아침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8세 이씨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매일 아침 드셨는데 의사의 지시 없이 본인 판단으로 공복에 드셔서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식후 30분에 복용하도록 조언드린 후에는 어지러움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조건을 가진 분들은 아침 기상 직후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고령자.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성이 감소하고 자율신경계 반응이 느려져 체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더욱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82세 정씨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지만 최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질환은 없었고 단지 나이가 들면서 생리적으로 발생하는 변화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실천하신 후에는 어지러움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자. 고혈압, 심부전, 관상동맥 질환, 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침 시간대에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68세 김씨 아저씨는 관상동맥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샤워를 하다가 심한 흉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다행히 바로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지만 이후로는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고 증상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저혈압 환자. 평소 혈압이 낮은 분들은 기립성 저혈압 위험이 더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더욱 천천히 움직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50세 이씨 어머님은 평소 혈압이 낮았는데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소금 섭취를 약간 늘리며 매우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인 후에는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당뇨병 환자. 당뇨병 환자는 아침에 저혈당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을 맞는 환자라면 아침 식사 전에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62세 박 씨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환자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하다가 저혈당으로 쓰러진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아침 습관을 조정하여 간단한 간식을 먹은 후에 운동하도록 바꾸셨고 더 이상의 저혈당 사고는 없었습니다. 수면제나 진정제를 복용하는 사람. 수면제나 진정제의 효과가 아침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상 직후 몸의 균형이나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더욱 천천히 활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65세 최 시어머님은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골절을 입었습니다. 수면제의 잔류 효과로 인한 균형 감각 저하가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아침에 더 천천히 움직이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도록 조언드렸습니다. 아침 기상과 관련해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오해들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한다. 물론 규칙적인 생활과 이른 기상이 건강에 좋을 수 있지만 본인의 체내, 시계와 수면 패턴을 무시하고 무조건 일찍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일찍 일어나면 면역력 저하, 집중력 감소, 심혈관계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8세 장 씨는 성공한 사업가들의 습관을 따라하기 위해 평소 생활 패턴과 달리 매일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춰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극심한 피로감과 면역력 저하로 독감에 걸렸고 결국 이를 며칠 쉬어야 했습니다. 본인의 생체 리듬에 맞는 기상 시간을 찾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다. 아침 운동이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기상 직후가 아닌 충분히 몸이 깨어난 후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상 직후 1시간 이내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65세 오 씨는 아침 운동이 최고라는 글을 읽고 매일 일어나자마자 달리기를 하셨습니다. 2주 후 심한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오셨는데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차가운 상태의 근육과 관절에 무리를 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 찬물이 일시적으로 정신을 맑게 할 수 있지만 심혈관계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심혈관계 질환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70세 이씨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아침마다 찬물로 세수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찬물로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후로는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약을 먹으면 효과가 더 좋다. 갑상선 약 등 일부 약은 공복에 복용해야 효과적이지만 대부분의 약은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복에 약을 먹는 것이 항상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60세 김 씨는 혈압약을 더 효과적으로 먹기 위해 의사의 지시와 달리 공복에 복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급격한 혈압 하강으로 아침마다 심한 어지러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은 괜찮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신데 이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한 뉴스나 업무 관련 메시지를 확인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52세 최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침 혈압이 상승하고 두통이 자주 발생했는데 스마트폰 확인 시간을 아침 식사 후로 미루자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위험 신호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구하세요. 심한 어지러움이나 현기증. 단순한 기립성 저혈압이 아닌 심한 어지러움이 지속된다면 뇌 혈류 장애나 뇌 즉 안쪽 귀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신경학적 증상, 예를 들어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75세 정씨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심한 어지러움과 함께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경험하셨습니다. 다행히 함께 사는 아들이 119에 신속히 연락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경미한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아침 기상 직후 발생한 혈압 변동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한 두통. 평소와 다른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특히 인생 최악의 두통이라고 느껴질 정도라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뇌출혈이나 다른 심각한 뇌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58세 김 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평소와 다른 극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참을 만하다고 생각해 진통제만 복용했는데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뇌출혈이 확인되었고 다행히 빠른 수술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아침에 일어난 후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 답답함을 느낀다면 심장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통증이 턱, 왼쪽 어깨나 팔로 퍼진다면 심근경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63세 박 씨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는데 어느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가서 검사한 결과 심근경색 초기 단계였고 신속한 치료로 심각한 손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심한 호흡곤란. 아침에 갑자기 숨이 차거나 호흡이 어려운 경우 폐색전증, 신부전 악화 또는 심한 천식 발작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72세 최 씨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숨이 너무 차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19로 병원에 이송된 후 검사 결과 밤사이 폐에 물이 차는 신부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혼란이나 의식 변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소와 달리 혼란스러워하거나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뇌졸중이나 일시적 뇌허혈 발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80세 이씨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셨지만 어느 아침 자녀들이 깨웠을 때 말이 어눌해지고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응급상황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아침에 기상 직후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 의식이 있다면 안심시켜 주세요. 심장 관련 증상이라면 가능한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고 뇌졸중이 의심된다면 머리를 약간 높이고 옆으로 눕히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약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알리기 위해 약통을 챙기세요. 환자 혼자 있는 경우라면 가능한 현관문을 열어 두어 응급대원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하세요. 저희 병원에서는 65세 김씨 할머니가 아침 기상 직후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지만 옆집에 사는 간호사 며느리가 신속하게 119에 연락하고 적절한 자세를 취하게 도와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거의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죠. 이번에는 계절별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 주의사항. 겨울은 특히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은 계절입니다. 추운 아침에 일어날 때는 다음 사항에 더욱 주의하세요. 실내외 온도차 유지하기.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차가운 방으로 나오는 순간 혈관이 급격히 수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침실 온도를 20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더 천천히 일어나기.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더 수축되어 있어 혈압 변동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천천히 일어나세요. 따뜻한 옷 준비. 침대 옆에 따뜻한 가운이나 옷을 준비해두고 일어나자마자 입으세요. 78세 정씨 할아버지는 매년 겨울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침실 온도를 올리고 더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인 후에는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여름철 주의사항. 여름에는 더위와 탈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 밤사이 땀으로 인한 탈수가 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실내 온도 관리. 너무 추운 에어컨 온도에서 자다가 일어나면 혈관 수축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에어컨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세요. 선풍기 사용 주의. 밤새 선풍기를 얼굴에 직접 쐬면 아침에 근육통이나 안면, 신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65세 김 씨는 여름철 에어컨을 강하게 틀고 주무셨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두통을 느꼈습니다. 에어컨 온도를 26도 정도로 조정하고 취침 1시간 전에는 꺼두는 것으로 바꾸자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환절기 주의사항. 환절기에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고 신체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클 때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계절에 맞는 이불을 사용하세요. 밤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추워서 깨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환절기에는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아침에 기상할 때 호흡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5세 장 씨는 환절기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져 아침에 일어날 때 심한 코막힘과 기침으로 호흡곤란을 경험했습니다.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한 후에는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기상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과 건강한 아침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기. 5분간 누워 있다가 1, 2분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기. 미지근한 물 마시기. 찬물 대신 실온이나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갑작스러운 자극 피하기. 찬물 세수, 뜨거운 샤워, 강한 커피 등 피하기.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격렬한 운동 대신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몸 풀기. 건강한 아침 식사하기.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식사로 에너지 공급하기. 약은 의사 지시대로 복용하기. 공복이 필요한 약이 아니라면 식후에 복용하기. 스마트폰 바로 확인하지 않기. 최소 30분 후에 메시지나 뉴스 확인하기. 계절에 맞는 대비하기.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적절한 수분 공급하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심혈관계 질환자, 당뇨병 환자, 저혈압 환자분들은 이 체크리스트를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환자 중 85세 박씨 할아버지는 일생 동안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그 비결을 물었더니 아침에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70년 넘게 매일 아침 천천히 일어나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하신 덕분에 심혈관계 질환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 기상 습관을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큰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